반도체는 이제 정점이다. 그러니 팔아라.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에 내린 판결입니다. 코스피는 중동의 충격까지 겹치면서 하루에 8.95%, 669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도 10% 넘게 빠졌고 SK하이닉스는 15% 넘게 빠지면서 20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올해만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거래를 강제로 멈춘 게 벌써 7번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정반대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점이라던 그 반도체가 이번 달 열흘 만에 수출이 193% 늘면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폭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외치면 정말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다들 문으로 몰려나가죠. 오늘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거품이라며 하락에 돈을 거는 걸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 오늘 같은 날은 그가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남 얘기 말고 본인 기준이 섭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만 기억해 두시죠. 5920.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부터 냉정하게 봅시다. 코스피가 하루에 8.95%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수백조 원어치 시가총액이 사라진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시장이 너무 급하게 빠지면 거래소가 아예 거래를 몇 분간 멈춰버리는 비상장치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걸리는 건데 올해만 벌써 7번째입니다. 매도 사이드카도 올해 18번째,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겁에 질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겹쳤었습니다. 하나는 바깥, 중동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격해지면서 확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기름값이 튀고 그러면 물가와 금리 걱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날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주식부터 던집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이런 중동발 불안은 터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제자리를 찾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꼭 그럴 거라 장담할 순 없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의 낙폭 전부를 반도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쪽,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제 반도체 호황도 정점을 찍었다.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는 겁니다. 시장이 겁에 질리면 가장 많이 오른 주도주가 가장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이 10% 넘게, 하이닉스가 15% 넘게 빠진 겁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1,498원, 거의 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환차손까지 겹쳐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더 강하게 팔고 그게 다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돌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무서우신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루에 계좌가 이만큼 빠지는데 담담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진짜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중동이야 지나가는 악재라 쳐도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진짜로 꺾인 것 아니냐?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숫자가 공교롭게도 오늘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이번 달 초순 수출 통계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수출이 298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그것도 바로 지난달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그 증가를 이끈 게 뭐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112억 달러, 무려 193% 급증했습니다. 1년 전보다 거의 3배로 팔린 겁니다. 전체 수출의 37.6%, 그러니까 우리 수출 3개 중 하나가 반도체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1년 전 기저가 낮았던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만으로 3배 가까운 증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그만큼 더 나가야 나올 수 있는 숫자니까요. 수출이라는 건 누가 분위기로 부풀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배와 비행기에 실려 실제로 나간 물건의 통관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출렁이는 주가보다 이 담담한 통관 숫자를 더 믿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08%, 무선통신기기는 92% 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서버와 메모리, 부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라별로 봐도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88%,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43% 늘었습니다. 특정 나라 한 곳이 아니라 전방위로 수요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반도체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중이라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수요가 식으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수출 물량입니다. 재고가 쌓이고 주문이 줄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물량이 역대 최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이라는 말과 이 숫자는 도무지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무역수지도 열흘 만에 63억 달러 흑자,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1,440억 달러 흑자입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지난해 22억 달러에서 올해 35억 달러로 뛰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끝물이다 라는 공포로 팔았지만 실제 물건은 정반대로 역대 최대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빨간 숫자와 창고에서 나가는 물량이 정반대로 움직인 그런 하루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과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수출은 이미 벌어진, 손에 잡히는 현재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참 얄궂습니다. 이미 나온 좋은 실적에는 잘 안 움직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미래에 반응합니다. 그럼 삼성의 미래는 어떠냐? 이걸 보여주는 뉴스가 이것도 공교롭게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이건 수출 숫자보다 더 조용히 지나갔지만 제가 보기엔 오늘 폭락 속에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하나가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시선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AI 칩, 이름은 AI5인데 이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건 설계는 고객이 하고 삼성은 그 설계대로 칩을 찍어내주는, 말하자면 최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설계를 확정하고 생산으로 넘기는 단계, 이른바 테이프아웃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검토 중인 게 아니라 생산 직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의 이 나노 공정에서 찍어냅니다. 이 나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이고 이걸 제대로 해내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사실상 두 곳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원래 테슬라는 이 칩을 대만 TSMC 한 곳에서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그 계획을 바꿔서 삼성과 함께 만드는 쪽으로 공급망을 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곳에만 목을 매면 위험하고 물량은 가파르게 느는데 한 회사가 그걸 다 대주기도 벅찹니다. 그 대안으로 삼성을 고른 겁니다. 세계 1등 대신 삼성을 나란히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삼성 기술이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인정입니다.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의 약점은 기술이 아니라 큰 고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 중 하나인 테슬라가 채워준 셈입니다. 이 AI5 칩은 앞세대보다 성능이 40배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실제로 굴리는 두뇌인데 그만큼 물량도 크고 오래갑니다. 게다가 그 다음 세대인 AI6는 아예 삼성이 전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계약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 파운드리는 그동안 적자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앞선 공장을 짓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큰 고객을 못 채워서 적자가 났던 거죠. 그런데 이런 대형 고객이 들어오면 공장이 채워지고 그 적자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오늘 주가는 반도체 끝물에 베팅했지만 정작 세계 최고의 전기차 AI 회사는 바로 그 삼성 반도체에 자기 미래를 걸었습니다. 시장과 머스크 둘 중 누가 더 멀리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봅시다. 오늘 무섭게 느껴진 환율 1,500원. 이것도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환율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 외국인이 파는 빌미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면도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로 버는 기업은 오히려 채산성이 좋아집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이 남는 거죠. 삼성전자가 딱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달러로 버는 수출 기업이니까요. 무역 흑자는 올해 누적 1,440억 달러, 수출은 역대 최대, 나라 밖으로 나가는 물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짓누른 공포는 심리인데 이 수출 숫자는 실물입니다. 심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이지만 실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주가는 이 심리와 실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심리가 실물을 한참 앞질러 아래로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진 건 가격이지 실적이나 방향이 아닙니다. 회사가 파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 큰 고객이 등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좋은 소식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동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고 공포가 완전히 가라앉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의 주가를 맞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마이클 버리, 그가 맞았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건 방향이 아니라 타이밍에 거는 겁니다. 남의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값이 떨어지면 싸게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매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잘하는 건 이 회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값이 잠깐 비싸서 곧 한번 빠진다는 시점을 노리는 겁니다. 버리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름을 알린 계기도 시장 전체가 언젠가 한번 크게 흔들린다는데 크게 베팅한 거였지 특정 기업의 먼 미래를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급락에서 그가 잠깐 맞아 보이는 것과 삼성이라는 회사의 장기 방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틀 값이 빠지는 것과 그 회사가 몇 년 뒤에 뭘 만들고 있느냐는 애초에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이 갈립니다. 한쪽에는 지금 비싸다, 곧 빠진다에 거는 공매도 투자자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몇 년을 들여 이 나노 공장을 짓고 세계 최고 고객을 파트너로 데려오는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있습니다. 초격차라는 건 남들이 못 따라올 만큼 앞서가서 판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가로만 보면 공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 중 어느 쪽에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을 걸겠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달라집니다. 시장이 오늘 놓친 건 이겁니다. 공포는 하루 만에 가격을 바꿉니다. 하지만 공장과 계약은 몇 년을 갑니다. 오늘 하루의 가격은 버리 쪽으로 기울었을지 몰라도 시간이라는 저울은 공장과 계약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고 보면 공포가 가격을 실물보다 훨씬 아래로 끌어내린 자리는 시간이 흐르며 대개 실물 쪽으로 다시 맞춰져 왔습니다. 그럼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도 그 공포가 몇 달을 더 가면 나는 그 사이에 다 잃는 것 아니냐? 맞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라가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고 본인 기준으로 버티거나 나눠서 담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포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향하는 끝, 그러니까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폭락은 성장 이야기가 깨진 게 아니라 공포가 잠깐 가격을 실물 아래로 끌어내린 자리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건 확신이지 장담이 아닙니다. 방향에 대한 확신이지 내일 주가를 맞히는 예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수출, 계약, 공포 이 세 가지로 오늘 폭락의 실체를 같이 확인했죠. 바로 그 잣대 그대로 골라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번 반도체 사이클을 직접 봤는데 덩치가 작아서 같은 흐름에도 움직임의 폭이 다르고 아직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인 자리입니다. 종목 이름, 왜 지금인지 들어갈 가격대까지 한 장에 정리해뒀습니다. 010-9563-5815로 삼전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TV나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휴대폰 꺼내서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정리한 자료 앞으로도 전부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 계좌에서 뭘 할지 그 얘기로 가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첫째, 폭락의 정체는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중동과 피크아웃 우려가 겹쳐 부른 공포였다는 것. 둘째, 그 공포와 정반대로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였다는 것. 셋째, 세계 최고 AI 회사가 삼성의 미래에 손을 잡았다는 것. 그래서 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타이밍을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자 뭘 봐야 하느냐? 팔아라, 사라.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신 확인할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삼성을 들고 계신 분들, 오늘 하루 가격에 흔들리기보다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언제 다시 돌아서는지. 오늘처럼 던지던 손이 멈추고 대사는 쪽으로 바뀌는 순간이 신호입니다. 둘째, 이 수출 증가세가 다음 달에도 이어지는지. 한 달로 끝나면 착시지만 계속 이어지면 추세입니다. 셋째, 파운드리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이 세 가지가 유지되는 한 오늘 하루의 급락은 긴 여정의 잔물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평단가가 높으신 분은 한 번에 무리하게 담기보다 구간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안 사실 신규 진입자분들,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공포가 큰 만큼 오늘 하루에 서둘러 다 담기보다 공포가 진정되고 수급이 돌아서는 신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격을 쫓기보다 자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함은 되게 비쌉니다. 오늘 같은 날일수록 남들이 던질 때 같이 던지지 말고 본인 기준을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숫자 5,920. 이건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 될 때의 시가총액입니다. 5,920조.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목적지의 숫자죠.
임의로 지어낸 숫자가 아니라 주가 100만 원에 삼성 주식수를 곱한 값입니다. 오늘 본 것들을 다 모아봅시다. 역대 최대로 팔려나가는 반도체, 세계 최고 고객이 선택한 파운드리, 그리고 공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격차 전략. 이걸 모아보면 이른바 백만전자도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근거가 가리키는 가능한 방향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오늘 같은 출렁임이 몇 번은 더 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히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무서운 날, 팔고 도망치는 게 정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먼저 확인한 사람은 그 공포가 어디서 왔고 실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흔들리는 건 회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심리였습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계셔도 다음에 또 이런 급락이 와도 훨씬 덜 흔들리실 겁니다. 삼성전자 5,920조, 그날까지 돈의 길목이 함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010-9563-5815로 3전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